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로구 민간협치사업 창신 숭인동의 별이 빛나는 밤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숭인동에서 프리저브드 플라워 공방을 운영하는 조현아입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협치 사업에 실행그룹으로 참여하게 되었었는데요. 6개월 이상 종로구 주민관님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마을에 대한 이해와 또한 이웃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좀 변화된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에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한 랜턴 하바 플라리움입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특수 과경하여서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꽃을 말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거는 이거 일명 하바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바리움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용액은 일본에서 개발을 하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베이비 오일 그것을 좀 더 투명도와 좀 더 개발 발전시켜서 만든 그 용액을 일본인에서 이제 하바리움이라고 명명하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하바리움이라고 하면 그냥 이 전체 오브제를 말하기도 하고 이 용액을 따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는 그 랜턴 하바리움은 이 두 가지입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접목하여서 이 오브제를 만들고 여기에 랜턴을 또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랜턴 하바 플라리움이라고 말합니다. 10월에 저희가 키트를 배부하게 되고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 영상은 그때 미참여하시거나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키트를 배부 받으실 때 이거 분홍과 노랑 이 두 가지 키트 중에서 선호하시는 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키트를 먼저 받으시고 키트를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 꽃들이 있고요. 이것이 하바리움 용액입니다. 키친타올 이게 스태킹 병, 공병, 뚜껑, 랜턴에 붙일 스티커. 그래서 여기서 도구를 사용하는데 원래 이게 전용 핀셋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렇게 작은 핀셋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핀셋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핀셋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젓가락을 좀 준비해 드렸고요. 여기서 사용하게 될 꼬지입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병을 닦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키트에 좀 이제 없는 것을 여기 집에서 개인적인 준비하실 거는 가위 작은 것이 없으면 그냥 아무 가위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꽃을 자를 때 사용할 겁니다. 이 공병을 안에를 조금 한번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 일본에서 들여온 그 공병들인데요. 깨끗하기는 하지만 투명도를 위해서 여기 준비해드린 키친타올 한 장을 뜯어서 여기 안에 삽입을 해서 드린 이 젓가락으로 한번 벽면을 좀 이렇게 훑어서 좀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닦으실 때 너무 많이 닦으셔서 여기 키친타올에 이렇게 먼지가 여기 떨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키친타올로 이제 겉에를 꽃을 용액을 주입한 상태에서는 좀 흔들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미리 외부도 이렇게 깨끗하게 좀 닦아서 투명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수국인데요. 프리서브드 수국인데요. 이렇게 펼쳐서 이 수국에 이 줄기가 같이 묻혀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지 되는데요. 이 조그만 가위로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은 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줄기가 2개는 연결되어 있고 가지가 여기 밑가지를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줄기는 다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낱장으로 꽃잎만 있는 거는 여기 줄기를 전체를 다 제거해 줍니다. 꽃잎만 남을 수 있도록. 꽃을 만드실 때 손의 악력을 좀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손에 너무 힘을 주고 손끝에 너무 힘을 주고 만드시면은 꽃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손가락에 약간 힘을 빼고 살짝살짝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꽃들을 일부러 막 뜯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줄기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록 수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꽃을 좀 넉넉하게 드렸는데요. 꽃을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다 정리를 해놓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줄기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초록 정리됐고요. 다음 열매가 있는데 페퍼베리 이 열매들도 조금씩 덩어리로 만들어 줍니다. 이거 페퍼베리의 이 줄기도 연결되지 않은 그런 줄기들을 제거해 줍니다. 다음 패키지를 열어서 또 정리합니다. 본인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길게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 공병의 밑에 여기 그 스태킹이 여기 이 램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라운드로 돌려서 꽃을 여기 밑에다가 깔아줄 건데요.
본인이 그런 게 싫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길게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 사용한 것처럼 여기 꼬투리 밑에다가 둘러서 거기다가 장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꽃만 남기고 다 줄기를 제거해 줍니다. 꽃들의 정리가 이제 끝났는데 한번 디자인을 이제 구성을 한번 해봅니다. 수국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아래 부분에 여기 라운드 그 홈에 라운드를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꽃만 잘라 놓은 것들, 이것도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꽃을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 전문 핀셋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번 넣었다가 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좀 이게 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파손될 수 있으니까 디자인 좀 생각하셔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홈에다가 라운드로 그 꽃들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국을 먼저 놓는 방법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핀셋을 꽃 잡을 때 살짝 꽃이 부서지지 않도록. 근데 색을 섞는 것보다는 유사한 색끼리 모으는 게 좀 예뻐요. 유사한 또 소재를 좀 같이 근처에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여기다가 꽉 채우면은 완성되었을 때 좀 여백이 없으면은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꽉꽉 채워서 서로 이렇게 막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보다 좀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백이 있어야지 하바리움이 좀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같은 소재끼리 좀 붙여서 디자인합니다. 다 넣지 않아도 되니까요. 요거는 좀 이렇게 세워서 두고 그 다음에 수국을 넣습니다. 여기 넣을 때 여기 줄기가 좀 보이지 않고 외관상으로 좀 꽃잎이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조절해서 넣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넣다 보면은 방향이 움직여서 잘 안 되는데 몇 번은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초록색으로 초록색은 너무 이렇게 노랑처럼 뭉쳐서 좀 넣지 않도록
초록색은 좀 이렇게 줄기를 형성하듯이 그렇게 좀 줄을 맞춰서 좀 세워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좀 여백이 있으니까 이 줄기를 좀 페퍼베리를 열매를 좀 그 초록 옆에다가 같이 좀 디자인 해보. 요거는 양귀비인데 양귀비는 좀 이렇게 꽃 저기 줄기를 자르지 말고 그냥 세워주시는 걸로. 네, 세워졌고. 요럴 때 여기 드린 꽂이를 활용해서 여기 꽃을 조금 제쳐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외관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줄기가 보이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괜찮은지 디자인을 좀 살펴보시고 이 정도면은 좀 여유가 있게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좀 수국을 얹어줍니다. 드린 꽃들을 모두 다 사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이렇게 입구 주둥이의 경계선까지 좀 수국이 올라오면은 예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제 꺼내서 다시 디자인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하바리움 용액을 넣어 보겠습니다.
넣을 때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넣으셔야 되는데 이 공병을 약간 기울여서 이 용액을 넣을 때 벽면으로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두고 꽃이 모두 잠길 수 있을 만큼의 용액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 넣은 상태에서 꽃을 빼면은 그 다음에는 꽃이 가라앉지 않고 떠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용액을 넣기 전에 디자인 정리는 다 하시고 용액을 넣으면은 건들지 않아야 됩니다. 용액을 좀 넉넉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어가 차 있으니까 여기 이 상태로 뚜껑을 열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에어가 모두 없어지도록 좀 기다려 줍니다. 에어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면서 에어가 조금씩 올라오기도 하니까 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에어가 모두 없어질 동안 기다려 줍니다. 그동안에 이 램프를 보시면은 램프 뚜껑을 열면은 여기 종이가 있는데 얘는 종이가 제거됐네요. 종이를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빛이 들어오고 이걸 좀 열어주면은 꺼집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잠금으로 하셨다가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열어두시면 됩니다. 네, 에어가 좀 제거되었습니다. 뚜껑을 닫아주시고 완성되었는데 여기 스티커를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스티커를 원하시는 위치에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팁인데 남은 이 수국이나 이런 꽃들은 뭐 어디 예쁜 그릇에 접시 같은 데 담아서 이렇게 오브제로 식탁 위에 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바리움 용액을 구하시기가 좀 어렵고 이거는 뭐 2리터씩 구매를 해야지 되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집에 혹시 존슨앤존슨 이렇게 베이비 오일 같은 거 있으시면은 그걸로 예쁜 병에다가 좀 담아서 그걸로 좀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에 이 작품은 마쳤고요. 10월에 이제 키트를 배부 받으실 때 노랑과 분홍 이 두 가지 키트가 있는데 이걸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색채 심리 공부를 조금 했는데 분홍과 노랑이 세 개의 특징은 색채 심리에서는 이제 색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류나 신체에서 표현되는 사용하는 그 색이 다양한 본인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색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기분 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노랑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행복과 희망입니다. 색채 심리 연구 논문에서는 노란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행복이나 해방에 대한 희구가 좀 강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동은 스킨십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성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욕구가 고조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노란색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노란색의 대표 화가는 고흐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아르레 해바라기나 오베르 교회, 그 다음에 노란 집이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프랑스 아르레 노란 집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 노란 집이 팔려서 없어져가지고 매우 섭섭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안정과 평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이 있는데요. 분홍색은 심신이 긴장해서 해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평안한 색은 마젠타라고 꽃분홍색에 유사한 색인데요. 이 마젠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심신이 좀 가장 행복한 상태, 남녀 모두 행복한 그 상태들 가지고 있는 행복한 상태의 사람들이 분홍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랜턴 하바레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밤에 힐링의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